대표님, 네. 이거는 그 신부가 한국에 올 때까지 결혼 총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신 분의 댓글입니다. 예. 2025년도에는 베트남 결혼 비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.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총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나요? 자, 보통 국제결혼 이렇게 회사하고 처음에 신랑분들이 계약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금액이 남쪽하고 북쪽은 조금 다릅니다. 북쪽이 약간 좀 쌉니다. 그 이유는 여자 쪽에서 일부 비용을 좀 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싼 겁니까? 한 2, 300만 원 정도요. 예. 남쪽 기준으로 일단 잡았을 때 보통 일반적인 회사가 한국 회사와 계약하는 금액이 한 1,400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되는 분 있어요. 그러면 1,400, 1,500선은 뭘 봐야 되냐? 기숙사, 신부 공부하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지. 근데 그걸 포함 안 시키고 계약하는 데도 많아요. 그래서 기숙사, 신부 공부, 모든 걸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이게 이제 회사에 내는 결혼 비용이라고. 이게 왜냐면 한국 회사에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에이전시나 마담 쪽에도 주는 비용이니까 그걸 총 회사에 내는 비용으로 일단 잡았을 때 작게 받는 업체들 뭐 결혼 일정도 짧고 하면 한 5, 600 좀 많이 받는 업체가 2,000에서 한 2,200 요 정도 선. 차이가 많네요, 그런 차이. 그게 이제 베트남 마담들이 운영하는 데는 좀 쌉니다. 결혼 일정도 살 뿐만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싸요.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이 운영을 하면은 현지 마담들은 예를 들어서 한 명 결혼시키는데 100만 원만 남아도 큰 돈이고 한국 사람이 에이전시가 하면은 100만 원을 남겨갖고 직원 월급 주고 뭐 통역 월급 주고 이렇게 해갖고 몇 명 결혼시켜갖고는 잘못하면 수입 자체가 달라지니까요. 베트남 사람이 쓰는 규모와 한국 사람이 쓰는 규모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거래하는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비쌉니다. 근데 무조건 좋은 거는 신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더 신부에 대해서 기숙사 생활이 좀 엄격하고 한 거는 한국 에이전시가 그 일을 하는 그 업체가 훨씬 낫죠. 그래서 이 국제결혼은요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비용을 조금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너무 거기서 개의치 말. 작게 주면은 비지떡이라 하는 말 나옵니다, 분명히. 일정도 짧게 하고, 뭐 이런 기준. 그하고 신부 어떤 관리 차원도 다를 거고요. 신부를 또 그러고, 이제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생활이라든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그게 없죠. 그냥 한국말 공부하는 학교 다니고, 뭐 주말 되면 놀러 나가든 뭘 하든 개의치 않고, 밥 먹을 시간 딱 되면 딱 먹으면 그 시간 지나면 밥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사에 내는 돈은 작게는 1,000 한 5, 600부터 많게는 2,000 한 2, 300까지 또 있다. 근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,800이라고 잡읍시다. 평균 2,800이요? 1,800만 원. 네, 1,8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게 이제 회사에 내는 비용이라고 잡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좀 많아요. 뭐냐면, 자, 와서 신랑분이 쓰는 용돈, 그것도 이제 약혼할 때 장인, 장모들, 그 처갓집 식구들이 오면은 차비도 좀 하라고 주고, 뭐 이런 비용, 신부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는 비용, 그리고 신부 뭐 용돈도 좀 주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그걸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는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. 처음에 왔을 때 용돈 부분. 그 다음에 2차, 두 번째 왔을 때 그때도 처갓집에 가서는 용돈도 있고, 보통 다른 업체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값도 다 신랑이 해야 돼요. 2차는. 응? 그러다 보면은 그 경비, 그것도 비행기값까지 포함하면 처갓집에 쓰는 경비하고 신랑하고 이제 호치민에 뭐에서 좀 놀러 간다 이런 비용들 해서 한 200, 한 50, 많게는 한 300까지도 잡아야 되고. 결혼식 비용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처갓집 예단비, 거기에 폐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주는 게 보통상적으로 한 300에서 한 350 정도. 그러면은, 자, 개별적으로 쓰는 비용을 다 이래 합해 보면요.
한 750, 800 정도, 700에서 800 정도 씁니다. 그러면은 얼마예요? 한 2,500대. 2,500만 원 정도요. 그 다음에 매달 신부한테 용돈을 또 줘야 될 거고, 그 용돈 주는 게, 보통 40만 원, 45만 원 선을 많이 줘요. 보통 300불 정도. 그러면은 한 7개월 준다고 잡으면 47, 28, 약 300만 원 정도 되죠. 그러면 2,800. 그리고 신랑분이 중간에 놀러 한 두세 번 정도 더 오니까, 그러면 3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. 그래서 저희들은 신랑들한테 뭐라고 하냐, 총 예산을 3천만 원 정도는 잡고 시작하십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. 근데 어디에 하든지 거의 다 끝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까지 다 쓰고 나면은 그 정도는 들어간다. 신랑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많죠. 또 베트남에 우리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벌써 한 2달 됐는데 벌써 막 4번째 들어오고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도 돈을 많이 또 쓰잖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놀러 오는 까지 포함해서 좀 작게 써도 돈 1,000만 원은 더 간다. 개인적으로 놀러 오는 걸 포함해서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분은 한 1,500도 써요. 그러니까 보통 기준에 3천만 원 앞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예산 잡으면은 충분히 되니까 저희는 무조건 개인 용돈까지 다 쓰는 거 3천만 원 잡아라 합니다. 그러면 처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, 업체하고. 네. 어떤 걸 주로 봐야 됩니까? 계약. 포함 사항이 어디까지냐, 뭐가 포함되느냐를 봐야 돼요. 1차 약혼하고 이거 진행하고 다 포함이 되고, 거기에 신부 교육비, 기숙사 등등이 있느냐. 자, 어떤 업체들은요, 그냥 결혼 비용 1,500만 원. 끝나버려요, 이걸로. 아무 항목이 없어요. 그런 업체들은 추가로 여기 옷만 발생하고. 그리고 나중에 전통을 낼 때 예단비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그래서 가끔 우리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신랑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와요. 이제 약혼하고 왔는데 앞으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자기가 계산을 못하겠어요. 물어도 뭐 한국 사장님 나중에 말할게요. 그때 돼서 이야기하죠. 익하고 버리고. 그래서 그 비용을 말 안 하고 처음에 얼마, 거기서 어디까지 포함됐는가, 신부 기숙사비, 학당비 다 들어가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서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지 포함된 항목을 다. 자, 첫째, 비행기값. 항공료가 1차, 2차 다 되는지, 1차만 되는지. 그리고 신부 항공료. 그 다음에 와서 맞선 보고, 약혼식 하고, 또 신혼여행 가고, 호텔비, 뭐 통역비, 그 다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서류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. 간혹 가다가 업체에서 아니면 개인 브로커들도 서류비를 따로 요구하시는 업체가 또 있어요. 그래서 포함되는 거는 신부 학당, 기숙사, 그 다음에 서류비 포함되어 있는지, 그리고 비행기표가 1차만 하느냐, 2차만까지 해주느냐, 이런 등등 그런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상세히 봐야 된다 이거죠.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 전통 혼례비는 아예 포함이 안 되네요. 전통 혼례비는 계약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가 든다 말 안 합니다. 나중에 돼서 신부하고 합의하러 가는 데가 많아요. 그냥 문제는 그때면 신부 쪽에서 막 많이 요구하는 게 있죠. 특히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요구합니다. 근데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제 업체에서는 그때쯤 되면 대충 얼마 정도, 처갓집에 얼마 정도 예단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3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에요. 그거 한 3,500불? 3,000불 안쪽이죠. 한 2,500불에서 한 2,000, 많게는 3,000불 사이.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. 전통 결례는 그러니까 개인 비용인 거네요. 개인 비용이죠. 이게 뭐냐면 이게 개업국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통 혼례를 안 하는 분들이 신부집에서 많았어요. 그러고 10년 전만 해도 진짜 뭐 가끔 가다가 한 집씩 전통 혼례를 했어요. 그러다가 코로나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는 거의 다 한다. 이게 완전히 결혼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신랑분들도 전통 혼례 안 하면은 혹시 이 신부가
뭐 한 번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이러니까 전통 혼례는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과거에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전통 혼례, 개인 용돈, 뭐 처가집에 가서 쓰는 비용, 그리고 1차 때 와서 용돈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신부 용돈 주는 거에 다 포함시키면 거의 한 1,000만 원 조금 이상은 더 들어간다. 1,000한 2, 3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. 그래서 회사에 내는 비용,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합하면은 일단은 그러고 신랑이 가끔 한 2번 정도 놀러 온다고 생각했을 때 한 3천 정도 예산 잡으면은 거의 그 선에서 마무리됩니다.